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지금 주요 대권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를 한 것 같네요. 네, 사전투표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나 신촌에서 했다면서요? 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다 부인과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아, 그래요? 예, 예. 자,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안 했습니다. 누구랑 했느냐? 학생 대표 3명과 함께 네. 신촌에서 했습니다. 네. 당연히, 신촌이라는 곳이 뭐, 유명한 그런 그 대학생들의 어떤 성지죠. 대학생들이 늘 그 공간을 젊은의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곳이니까 2030을 겨냥한 어떤 행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더군다나 김혜경 여사가 아직까지도 법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의 어떤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거 김문수 후보입니다. 인천 계양 을에서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3년 전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1.87% 포인트 차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그 표 차이 중에 가장 박빙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윙보터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몽땅 국민의힘한테 거의 그냥 몰표를 줬다가 총선은 또 그냥 완전히 이 민주당한테 몰표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서울 표와 인천 표로 경기도 표를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김문수 후보도 역시 설란영 여사와 함께 하지 않고 딸과 함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재명한테 이렇게 한 거죠. 야, 이동호랑 너는 같이 손 붙잡고 못 다니지? 나는 내 딸과 손 붙잡고 다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은 동탄. 자기 지역구에서 անկ하고. 동탄의 기적을 한번 다시 재현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상 6.3 대선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그동안 뭐 각 당 후보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전도 벌이고 세 차례 TV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또 전략을 갖고 무슨 논쟁하기보다는 지금 선거 막판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른바 젓가락 네. 파동 아닙니까? 젓가락 논쟁, 네네. 젓가락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번 대선처럼 사실 맥없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난번 대선만 하더라도 대장동이라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블랙홀처럼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장동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 전에 정말 온갖 네거티브가 양쪽 다 쏟아졌던 어떤 선거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경제민주화 같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럴 거예요. 공약 싸움. 정책 싸움 이런 것도 없었고요. 내놓으라 할 정책도 또 결정적인 어떤 네거티브 공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밋밋하다 했는데 웬걸 뜻하지도 않게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발언,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을 한 것이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뜨겁게 달굴 것을 가지고 달궈야지. 그러게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네네. 그런 발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게 우리 국격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웃기는 나라다. 그런 그렇죠.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인데, 네네. 어쨌든 지금 이 파문이 대선 막판 후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어요. 물론 28일에는 국민들한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것을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다 이미.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정면 돌파한다고 또 29일에도 또 기자회견을 해갖고 또 반격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불리한 이슈를 저렇게 정면 돌파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사과도 하고 9일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 발언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예.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안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사과하면서도 그렇게 그 능숙하게 자기 어떤 방어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정치인의 덕망인데 오늘 그러니까 29일 이준석이 한 발언은 저는 불을 껐다기보다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언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TV 토론 더군다나 네. 온 국민이 직접 보는 그런 생중계된 방송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반격은 네. 아니 내가 무슨 혐오 발언을 했느냐 그거 하나오고 내 질문 내가 어디에도 혐오는 없었다는 거. 네. 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게 있느냐. 네. 이재명이 사과를 해라. 네. 뭐 이런 얘기 반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혐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아들이 했다. 아들 이동호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최루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011년에 김성동이라는 의원이 최루탄을 폭파시켰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와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금도 만성 폐질환이 있대요. 그때 난 바로 뒤에서 그냥 최루탄을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자, 근데 당시에 김선동의 주장은 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미 FTA 때문에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가 그럼 왜 눈물을 흘려보자 하면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흉기 소지죄하고 뭐 해갖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예. 자, 그리고 제명됐습니다. 제명됐어요. 근데 의도가 중요한가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과 태도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발언, 이준석이 얘기하는 문제의 발언을 인용만 했다. 그리고 이준석의 말 중에 부적합한 게 이겁니다. 게시글 중 하나를 내가 갖고 와서 가치 중립적 단어로 바꿨다. 가치 중립적 단어. 근데 저는 가치 중립적 단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치 중립적 단어? 어저께 그 발언한 걸 봤거든요. 그 발언은 아무리 이동호가 그런 내용을 설사 게시판 글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게시판은 특정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공중파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이준석이가 지금 출연해서 KBS, MBC, SBS 각종 종편에다가 YTN 연합뉴스까지 다 생중계를 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 전파를 타고 그 발언을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언했다면 그 발언이 누가 한 겁니까? 이동호가 한 게 아니고 이준석이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즉시 그 발언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 정말 수치심을 느낄 여성들 예? 그리고 정말 이게 뭐냐라고 충격을 받을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파 아닙니까? 공중파가.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치 중립적 단어로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에도 인권 침해라고 해갖고 35건에 네. 이렇게 진정이 지금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 가족이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아서 김건희 사건도 났고 김정숙 관복권 사건도 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족도 검증받아야 한다는 얘기 하나 오고 다른 하나는 특히 진보 좌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네. 공격을 하고 응징을 하면서도 자기라든가 가족 그리고 자기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한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식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이재명 후보는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회견에서 얘기를 했더라. 어떻게 보면은 변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거 없어요. 예. 아니 그 의도에 대해서 내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부 진실이 있습니다. 그 검증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빠져나가고 회피하고 도리어 역공을 하잖아요. 자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가족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 바로 고발해 버려요 요즘은. 예. 자 그런데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준석한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물을 갖고 있어요. 오물을 막 사람들한테 옛날에 뿌리고 그리고 들고 있어요. 그걸 옛날에 그랬다 치고 그거를 지금 내가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옛날에 뿌렸어요 하고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뿌린 게 돼요. 네, 그렇게 되죠. 내가 뿌린 게 돼요. 아마 이게 이 사람 거더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직도 의도가 그렇다?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대선 전국이고 막바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8일에도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모양이에요. 거기 그렇습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결국은 못 만나서 이제 단일화는 무산이 완전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투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이 발언이 네. 지금 이렇게 이준석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거 자체다가는 내가 폭망하는 건가? 그럼요. 완전히 몰락하는 거 아니야? 위기의식을 10% 안팎이었는데 이거 잘못하고는 5% 아래로 떨어지겠나?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블랙아웃 시기예요. 블랙아웃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파장을 진짜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지금 순환이 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잦아드는지를 몰라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딱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준석이 그 발언을 했다 해서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게 얼만큼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공감을 안 하거나를 서로 공유하지 못합니다. 여론조사로 사실 그게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직전에는 절대 큰 어떤 리스크를 정면 돌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불꽃이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왜 찾아갔느냐? 일단 되든 안 되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 모습은 최소한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파장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됐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실상 단일화가 됐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어부질이다, 아니요. 그런 건가?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예. 보는 게 이준석이 갖고 있는 개혁적 이미지 그리고 뭔가 유능한 이미지 이런 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게 이 사람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도 없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인지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미지가 더 커지면 사실상 고민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표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한 건 전혀 이런 것을 아니지만. 이제 망회의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네네. 소득. 그래서 그게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대결에서 어쨌든 불안한 요소 왜냐하면은 이준석 역시 추세선이 우상향이었거든요. 예. 뭐 2%에서 시작해서 사실 본인은 지금 15%까지 가려고 그렇죠. 작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선거비 보존도 다 받고 미래에 촉망받는 가능성, 촉망받는 미래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은 완전히 만천하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발언의 유탄을 맞았다고 해야 할까?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준석 발언이 나오자마자 아주 집중파를 퍼부어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민석이다, 무슨 그 수석 네네. 대변인 조승래인가요? 네, 뭐 조승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명을 내고 또 좌파 여성계들 있지 않습니까? 다 네. 들고 일어나서 고발하고 난리 났죠. 고발하고 난리를 폈어요. 그리고 후보 사퇴하라.
대선이 끝나면 제명해버리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이재명 아들의 비행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한테 또 민주당한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어떻게 예, 예. 보면은 예,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혼비백산된 것 아닌가 네. 하는 느낌도 줘요. 자, 일단 그러니까 순서대로잖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준석이 잘못한 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방법이 잘못된 거지. 네, 그럼 그렇죠. 의도로 봤을 때는 그래?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의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어야지. 이를테면 지금 여성계 고발이라든지 민주당 오늘 네. 29일 조승래가 얘기한 것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준석이 얘기한 게 뭐가 허위야? 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때 이동호가 도대체 뭘 했느냐. 이게 지금 다시 하나씩 끄집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역공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위 사실이 뭐냐? 당신들 사과하지 않고 네네. 지금 뭐 게시물도 여러 개 올리고 네. 고발한 거 이거 취소 안 하면은 내가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사실관계라든가 이걸 따지게 되면은 결국 궁지에 몰리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측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준석이 어쨌든 결정타 스스로 이제 좀 자폭한 어떤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재명과 그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그 폭로전 내지는 또 그 당시를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언론 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 그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장영하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종 이동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댓글 중에 아주 가장 히트를 친 게 네. 아버지는 찍고 아들은 꽂고 네, 네. 이렇게 네. 부전자전 아니냐 이런 댓글이 엄마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엄마는 긁고. 긁고 그렇군요. 네네. 세 가지 네네. 삼박자가 착착 맞는 집안 아니냐 네네네. 이런 댓글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준석의 네. 젓가락 파장의 후폭풍이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덮치고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